현안을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 토크TK 대구 경북의 새로운 도약.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김현웅입니다. 자, 2016년에 대구 경북 통합 이전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대구 경북 신공항입니다. 먼저 신공항을 둘러싸고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과정, 발자취를 한번 짚어보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국방부가 지난 14일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로 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 후보지로 확정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경북연구원의 나중규 연구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연구원 나중규 본부장입니다. 네, 경운대학교 신희준 기획조정처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운대학교 신희준입니다. 영남대학교 이희용 기획조정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과제인 대구 경북 신공항. 이게 이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과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년이 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 첫 삽을 뜨면 시공식을 하는데 저를 아직까지 안 부르고 있거든요. 그건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MC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날은 영광스럽게도. 자, 현재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총괄하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의 이남옥 본부장님께서 먼저 개요를 좀 짚어주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옥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대구 경북이 지방세대를 열어갈 핵심 사업으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월에 공공항 기본계획이 공시 완료되었고 현재는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화물터미널 문제도 이철우 도지사님의 중재안에 따라 의성군의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항공정비단지가 위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되었던 신공항 건설을 위한 SPC 구성이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적 자금을 빌리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책 사업으로 광주 공구항 사업과 같이 대통령 직속의 TF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LH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구 경북 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와 의성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투표로 부지를 선정하여 주셨고 또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공항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물류단지와 포함된 공항 신도시 100만 평 조성 사업과 다양한 물류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대구 경북 공항 사업과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은 경상북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할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남학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짚어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남부권의 허브 공항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말 그대로 대구 경북 지역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개항을 한다면 경북 항공 MRO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MRO가 뭔지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메인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려워요, 영어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항공 MRO 산업은 네. 이제 구미에 있는 내륙 최대의 국가 산업단지나 경산 쪽에 있는 진량 산업단지, 네. 경북도에는 이런 산업단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밀 제조 기업들이 항공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한 그런 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항공기가 한 대 만들어지면 실제 그 항공기가 판매되는 순간의 매출은 한 30에서 40% 정도이지만 실제 나머지 유지, 보수,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부품과 이런 정비와 관련된 산업들이 나머지 60,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항공 MRO 산업 관점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을 살펴보면 입지적인 특징이 있는데 우선 물류와 그다음에 이런 군수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점, 이제 신축 설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네. 설계에 반영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MRO 산업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싱가포르 창의공항인데요. 창의공항 가보고 싶은 공항 중에 하나죠. 예. 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그 안에 뭐가 공항인데 많이 돼 있더라고요. 잘. 그 정비가 옆에 돼 있고. 있는 그 자유무역 네. 지구에 보면 네. STA라는 MRO 거대 기업이 있는데 네네. 싱가포르에서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공군의 군수 MRO를 STA라는 그룹을 통해서 기술력을 계속 끌어올리고 이것을 민수로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세계 3대 MRO 기업까지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STA는 민간 기업인 거죠? 네네. 그래서 경북도도 지금 K2 그다음에 군수사령부 정비창들이 한꺼번에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군수를 기반으로 경북도 내에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제조 기업들이 네. 부품 국산화에 참여하고 또 물류를 통해서 공급망 체계가 잘 갖춰지게 된다면 네네. 군수를 기반으로 민수와 군수가 연계되는 아주 좋은 시너지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또 필요한 인력들을 도내에 있는 여러 대학들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이미 사실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학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가 말 그대로 군수, 민수, 연구기관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네요. 네네. 아직까지 정비산업은 철저하게 인력에 네네. 기대서 고숙련 기술 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네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지역에서 취업을 하면서 정주율까지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냥 너무나 희망적입니다. 예,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 경제 효과도 유발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 나준교 본부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특히 지금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무엇보다 우리가 MRO 하면 이게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네. 정비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항공도 네. 정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특히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교수님 다 얘기하셨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산업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관련 전후방 효과. 네. 전후방 효과 하면은 그만큼 지역 경제의 파급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MRO 산업 자체만 볼 것이 아니고 MRO 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과 고려한다면은 지역 경제 효과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 군수만 좀 보면은 한 1조 6천억 지정되는데 일주일처럼. 여기에 민수 예. 그리고 전후방 연관 예. 산업까지 포함하면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 그 숫자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확 오네요. 1조 6천억. 예, 군수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가 또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됩니다. 자, 경북 북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항공 물류 산업의 발전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용 교수님, 대구 경북의 항공 물류 산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좀 수치로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예, 뭐 수치로 알려드리기 전에 네. 좀 앞서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MRO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물류 산업에 대한 정의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류는 쉽게 말하면 어떤 운송, 예를 들면 택시나 뭐 버스나 비행기나 선박이나 트럭을 가지고 물건을 옮겨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물류입니다. 예. 그리고 항공 물류 산업을 생각하시면 비행기를 가지고 화물을 옮겨주면서 뭐 하는 건데요. 네. 그 앞단에 또 이게 그러면 옮겨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 네. 방금 말씀하셨던 항공기 제작이라든지 네. 항공기 수리, 유지, MRO를 위해서 옮겨줄 수 있는 부품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재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에 관련된 물동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340에서 360만 톤 정도 됩니다. 360만 톤. 네, 인천공항이 이제 인천공항이 유일하게 네. 국제 화물을 취급하니까요. 예.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네. 직접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입한다거나 네.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수출하는 네. 이런 걸 이제 직화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한 160에서 18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60만 중에 네, 180만 톤이 180만 직접. 반 정도가 직접 물류.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든지 아. 포장을 다시 해서 바로 공항에서 나가는 물동량이 많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요 160만 톤이라는 직접 화물을 기준으로 놓고 현재 대구 경북의 화물 물동량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네. 한 10만 톤 정도입니다. 10만 톤. 예, 그러면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은 160만 톤에 10만 톤이면 되게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은 그래요. 예, 느낌은 그래. 180에 10만이면은 예, 뭐 되게 작은 거 8분의 아니야?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항공 화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공 화물이 발달하려면 공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다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니까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전체적 권역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을 빼면 네. 저희가 한 4위, 5위 정도가 되는 게 TK 물동량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적은 양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체감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화물기 같은 경우에 보잉 747F가 표준인데요. 한 네. 100톤 실습니다. 100톤. 예, 한 대가. 그럼 10만 톤이면은 10만 톤이면 이제 나누면 네. 이제 적은 물동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현재는 이런데 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3년도에 사타 예비 사전 타당성 조사를 보면 한 2060년경에는 한 3만 톤, 22만 톤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국가 말고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한 30만 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배가 되는 거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성장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현재의 어떤 물량의 기준을 가지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 긴 시간 동안 변화가 많겠죠.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로 해가지고 챗GPT를 통해서 반도체가 이렇게 다시 또 물량이 많을지는 모르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미에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에 반도체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항공화물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중에 양극재는 실질적으로 화물기로 운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에서 우리 지역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농축산물 콜드체인 같은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단순히 숫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중남부권에서는 신공항이 충분히 화물 물류로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대구 경북에서 뭔가 해외로 네, 물류 인천으로 시스템 다 맞추려면 가는 다 인천으로 네, 맞습니다. 가서 가야 되니까 네. 그 물류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인천을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자체 지역 내에서 항공기를 활용해가지고 물류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네. 그만큼 물류비가 또 내려갈 것이고 예. 또 가까이에 있는 저 뭐 경상남도라든지 이 지역의 네, 물류도 권역에서. 이쪽으로 모일 테니까 예. 그 양이 늘어나겠네요. 추가적으로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두 말씀 하셔도 돼요. 네,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왜 이렇게 공항이 중요하냐? 네. 첫 번째는 보통 이제 3시간
컷이라고 하거든요. 네. 너희가 비행기에 물건을 실기 원하면 3시간 전에 인천공항 도착해야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인천공항은 3시간 전에 가겠죠, 언제든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 구미나 네. 포항이나 네. 경주나 이런 데서 인천공항에 3시간 전까지 가기 위해선 전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는데 전날 가면 4-5시간 걸리니까. 네, 전날 가면 창고에 또 넣어야 되고 보관료 창고 물류비가 또 드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지역 균형적인 발전이나 지역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떤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대구 경북 신공항이 왜 중요한지가 더 체감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준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구 경북 신공항이 물류 중심 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상북도만의 어떤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왜 여기에서 해야 된다. 여기만의 장점이 이게 있어서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예.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항공 물류만 본다면 네. 인천공항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한데 조금 전에 30만 톤을 얘기하셨는데 그는 현재의 산업 구조가 그대로 갈 때 30만 톤이고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등 해서 기술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지금보다 항공 물류 그 어려운 기업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계획할 때는 2060년까지 100만 톤까지 보고 있거든요. 아, 더 많이 보시네요. 예, 더 많이. 30만 톤 얘기하셨는데 100만 톤? 오늘 이제 현재 산업 구조고. 이거 무슨 뭐 앞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아니 이게 완전히 무슨 바뀌면. 묶고 더 던지고 뭐 이런 느낌인데요, 약간. 그래 현재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 어떻게 보면 산업 의존, 항공 물류 예. 의존적인 그 산업 구조로 아. 이제 앞으로 더더욱 바뀝니다. 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산업 구조 변화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이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항공 화물이 오게 되면은 해운부터 오게 되면 거리가 육지로 가기엔 거리가 많이 멀죠, 가요. 멀죠. 이제 끝에서 끝에까지 가기는 그렇죠. 굉장히 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딱 오게 되면은 사통팔도로가 빠르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공항들은 특히 네. 항공 물류 공항들은 다 내륙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이스트 미들랜드부터 해간 네덜란드 그 공항까지 보면 다 내륙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네. 빨리 내륙에 조금 더 이런 그 거점 항공 물류 허브 공항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륙 지역이라는 장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토의 중간이라는 장점 예. 이 두 가지가 입지 조건으로는 가장 최적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사실은 그간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지역에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물터미널 입지로서 두 지역이 가진 장점은 또 뭔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화물터미널 입지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좀 있었고 예. 이거는 갈등이 아니고 지역 간의 차별화 전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위에 입지하게 되는 터미널은 여객과 연계된 터미널입니다. 의성에 하게 되는 이제 화물 전용 터미널입니다. 네. 화물만 전적으로 취급하는 터미널이고 일단 군위에 있는 화물 터미널 같은 경우는 여객과 연계되면서 그만큼 실시간으로 시간적으로 빨리 이제 배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의성에 있는 화물 전용 터미널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대규모 용량도 있지만은 첨단 물류나 신선 물류 등 해서 규모 경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물 터미널이기 때문에 약간 여객과 화물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전략. 그래 가면 좀 더 이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질문이 예. 군위는 화물 여객 터미널이고 의성은 화물 전용 예, 터미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왜 의성은 화물 전용? 거기가 이제 입지 자체가 화물 전용으로 하기에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화물 전용 터미널은 규모 경제가 있어야 되고 좀 커야 되고 커야 자체가 좀 넓어야 된다는 거죠. 화물만 취급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성에 있는 화물 전용 터미널 같은 경우도 1단지, 2단지 그렇게 두 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입지를 할 수 있는 땅 규모 자체가 일단 예, 커야 맞습니다. 된다는 거네요. 예. 그거를 이제 확보하는데 의성이 좀 더 유리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예. 자,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기업 유치가 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업이 와야 되잖아요. 이용 교수님, 맞죠? 예, 와야죠. 뭐
네, 사람이 있어야지 그럼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 비즈니스가 있어야 공항이 돌아가는 아니 거니까. 건물 다 지어놓고 네, 임대 다 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은 텅 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기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 여행 가실 때 뭐 가장 기본적으로 세는 게 차편이 맞냐? 맞아요. 예, 예. 그 시간대가 짧게 네. 기차편 교통수단이 맞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노선이 많아야 되겠죠. 어. 네, 사실적으로는. 네네. 예, 편리하다는 있고. 근데 그런 노선은 또 항공기가 뜨고 내려야 되는 곳이 공항인데 그럼 이제 저희가 앞서 나본부장님 말씀하셨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우리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화물기가 있어야 되고 하면 또 여객기도 있어야 되고 하면 일단 충분한 활주로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배는 짐을 많이 실려면 수심이 깊어야 되고 네. 비행기는 짐을 많이 싣고 사람을 많이 태우려면 활주로가 활주로가. 길어야 되거든요. 여러 개가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방금 하나만 말씀드린 이 활주로라는 건 결국은 시설이겠죠. 음. 기본적으로 공항이 운영될 수 있는 우리가 요구하는 중남부권 허브가 되려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리는 건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제도는 뭐냐면 저희는 공급자 입장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거기를 사용하는 항공사 그리고 화주기업, 물류기업들 입장에서 이들에게 최적화된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그 제도는 시스템이 있어야 쉽게 하면 들어가고 싶은 제도가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들어가고 싶은 시스템 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수십 년간 인천공항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이런 신규 공항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런 수요를 반영하고 처음에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 효과, 인센티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가 각자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가 공항이 완성되기 전에 준비가 돼서 하나의 메뉴판처럼 그렇죠. 예를 따라라 들면 하고 이제 딱 보여줘야죠. 네, 디저트는 뭘로 하고 본식은 네. 뭘로 하고 네. 뭐 전체는 뭘로 할 네. 건지 이런 요리처럼 네. 패키지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공항을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이제 정부랑 국방부랑 협의를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 이 공항에서 중요한 공항에서 바깥에서 생산하는 물류단지를 구축하시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이런 물류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관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노력하셨는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이제 그 빠져 있는 부분이 공항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의 매뉴얼로 나왔으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추가로 지역 관내 기업들의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많은 노선을 인천공항처럼 가질 수는 없죠. 인천공항은 국가에서 허브공항으로 육성 있는 공항인데 거기는 뭐 네.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1등이 못하는 게 있거든요. 예. 1등은 다 하려다 보니까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등이 못하고 1등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특화 분야에 저희가 물류 시스템을 좀 해놓는다든지 또 1등은 다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은 딱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북의 산업 구조상 수입은 주로 중국이나 아세안 쪽에서 들어오고요. 완성품이 만들어진다면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노선에서도 이런 특화 노선을 개발한다면 최초의 공항은 안정성을 가지게 될 거고 화물이 모이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공항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똑같이 가려고 하면은 2등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1등 쫓아가려고 하면 1등 뒤꿈치도 못 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인천을 도와주는 거죠. 스스로 같이, 무너져 버리고. 네, 같이 성장하는 근데 이제 전략입니다. 인천공항이랑 경쟁을 하면서도 인천공항이 못하는 부분, 네. 틈새를 찾아가자. 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공항이 들어서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항을 둘러싼 인근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개발도 더 되고. 공항과 주변 도시의 발달,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신 교수님. 예,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공항이 사실은 조금 위해 시설처럼 소음을 유발하고, 시끄러우니까. 네,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모빌리티의 확장,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런 관점으로 좀 봤지만 요즘에는 거기에 이제 첨단 산업,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이런 물류 기능,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네. 이런 것들이 공항과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도시권까지 하나가 집적화되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고요. 네. 그걸 통상적으로 이제 공항 경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보시면 영종도의 경제자유구역이나 네. 송도 국제도시, 네. 그다음에 뭐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메디카처럼 전 세계 의료기기의 가장 큰
박람회가 거기서 네. 열리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이제 유럽 전체의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네. 같이 공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도 단순히 동남권에서의 어떤 거점 공항 기능으로서도 충분히 여객이라든가 이런 모빌리티의 혁신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 문화가 들어오고 뭐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네네. 앞서서 계속 언급됐었던 MRO 그다음에 물류 단지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집적화가 될 거고 경북도에서도 그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를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계획들도 살펴보면 지금 공항 주변에 MRO 단지와 그다음에 물류 단지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식품, 농식품 그런 클러스터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단순히 이제 교통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에 있는 연관 산업들도 같이 육성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항을 통해서 또 안동권은 공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경주라든지 이런 관광과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이런 주변 도시로서의 파급력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로 집적화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만 봐도 거기에 단순하게 공항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류단지도 형성이 돼 있고 심지어 거기가 관광단지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호텔, 리조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인천으로만 들어와도 거기서만 놀다가도 갈 수 있는 어떤 테마파크도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뭐가 많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의 신도시, 생활권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는데 그래서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 어디에 땅을 사야 돼요? 농담. 골고루 특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위하고 의성 이 지역에 이제 어떤 새로운 그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이런 농담을 좀 던져보네요. 대구 경북 신공항의 배후단지를 비롯해서 인근 도시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좀 예상해 주셨는데 이 신공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북, 경상북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맞습니다.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 경북에 산업 변화를 하면 경북축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미라든지 포항의 산업 도시가 중심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산업이 바뀌면서 공항 중심의 새로운 그 경북의 산업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이제 북부 지역이라든지 동해안 지역에도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서부권, 남부권 해서 조금 더 균형 있는 신산업 지도가 경북에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최근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도 뭐 경북의 새로운 또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북이라는 지역에 그런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공항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업 지형이 그동안에 그대로 굳어져 있다가 이번에 혁신적으로 바뀌겠네요. 앞으로 바뀔 그죠? 겁니다. 전통적인 옛날 산업 도시가 그대로 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이 지형 자체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지각도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30년 정도 보고. 30년 한 세대. 예. 한 세대를 보시는군요. 공항이 들어서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가 지금 9년도 기다렸는데 뭐 시작만 하면 30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희망차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 경상북도 하면요. 또 농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업의 수출 분야도 크게 확장되고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교수님? 네,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항공기가 물건을 날라줘서 좀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산업을 6대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앞서 많이 얘기하셨던 반도체, 반도체. 전기전자, 그다음에 자동차의 핵심 부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전자상거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산물은 배로 가면 다 시들어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배로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배로 가는 것도 있는데 신선식품은 빨리 가야 되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산물 중에도 네. 쉽게 말해서 비싼 거는 비행기로 갑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 같이. 딸기라든지 네. 샤인머스킷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네. 뭐 화해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예. 과거에는 10년 전만 하면 이 항공기가 주로 산업재를 날랐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나 뭐 이런 네. 것들. 근데 이제 최근 2, 3년 들어서 소비재가 많이 비행기로 운반이 됩니다. 그 소비재라고 하는 게 먹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소스류, 한류가 확대되고 우리나라 문화 뭐 이런 예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국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음식을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도 고추장이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고추장이나 소스나 식재료들을 바로 항공기로 공수한다는 거죠. 직접? 예, 직접. 그렇다 보면 현재 그 과수만 예를 들면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과수의 비율이 상당히 과일류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 인천공항에서 수출입된 품목 중에 네. 농산물은 대구 경북산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원물을 가공해서 만들어진 유제품이라는 다양한 네. 품목들이 이제 수출이 실제 많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아나운서님께서도 비슷하실 거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네. 제철 과일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제철 음식, 제철 네, 과일. 그러니까 계절마다 네.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도가 이제 많이 역점을 가지고 아마 도에서 많이 해놓으신 게 뭐냐면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시사철 그걸 먹을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사시사철 이렇게 생산되는 좋은 물건들이 있다면 네. 물류를 하는 사람들은 네, 네. 이걸 옮겨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우리 대구 경북 공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포도 그러면은 1년 내내 나오는 줄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포도 그러면 여름인데 네, 맞습니다. 예, 가을 그러면 사과, 배 뭐 이런 건데 몰라요 요즘 애들은. 그냥 사시사철 네, 1년 내내 과일이 나오는 줄 알아요. 어찌 보면 참 편한 세상에 살게 된 거죠. 예. 자, 아무튼 이런 그 친환경 농산업의 수출 분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공항 건설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인재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경북 지역의 항공고등학교, 대학 등등 관련 학교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 강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뭔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신희준 교수님. 예, 항공산업 분야는 그동안 사실 이제 거대 기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뭐 GE, 제네럴 일렉트릭스라든지 네네. 이런 좀 거대 기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보호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과정을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해서 많이 이렇게 진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고 공중으로 이제 날아야 되는 그렇죠. 안전하게. 예, 그런 이제 모빌리티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미국은 이제 FAA, 유럽 같으면 이제 EASA, 저희 나라 이제 국토부의 인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네네. 철저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일해야 되는 직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 항공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인증을 받은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자격 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생명을 다루는 네네네,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공 정비사가 되려면 네. 국토부에서 인가받은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2,4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2,410시간이요?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아니 이게 교육은 애누리를 이제 떼지 왜 10은 왜 넣지? 전체 이론과 실습 과정 전체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이수해야만 네. 자격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 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교육 시간이 필요로 하고 2030년 지금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더 늦지 않게 인력 양성들이 이제 충분히 되어야만 그러네. 공항이 개항됐던 시기에 여러 가지 MRO 단지, 그다음에 물류 단지, 공항 내에서 일하는 필수 인력들이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네.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학과들을 지금 신설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신설 이미 그래서 한 거죠? 네, 네. 조종 분야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에서 기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승무원 직군들, 그다음에 정비사 직군들, 네. 뭐 보안 인력들, 또 관제 인력들 이런 많은 인력들이 지금 각 대학들에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사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전문대 2개, 4년제 대학 한 군데에서 지금 한 연간 300명 정도 인력이 양성이 되고 있고요.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울릉 공항이 또 개항이 예정에 있는데 네네네. 울릉 공항은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하지 못 못하는 들어가잖아요. 활주로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중소형 터보프롭 그런 항공기들이 아마 뜨고 내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북도에서도 좀 발빠르게 엠브레어사와 이렇게 협약도 맺고 그 엠브레어사와 공동으로 경북도와 지역 내에 있는 도내 대학들과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 공항에 나중에 정비사나 조종사로 이렇게 양성이 되고 취업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엠브레어와 같이 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저도 거기 학생들 인솔해서 작년에 브라질 본사 엠브레어 본사에 다녀왔는데요. 견학 가셨구나. 예, 그래서 뭐 조종 교육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MRO 정비 교육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향후 이제 공항이 개항될 때쯤 되면 실제 이제 정비사나 조종 인력들도 네네. 여기서 이제 인턴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네. 친구들인데. 네, 이런 네. 과정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미래 아까 모빌리티 혁신 도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네. 그 모빌리티 도시 안에 경북도에서 지금 이제 공동 캠퍼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공동 캠퍼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산업 인력이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직무별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조금 더 특화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MRO도 말씀드렸지만 군 정비사가 나중에 민항 정비사로 전환하는 전환 과정 중에 직무 교육이라든지 아까 엠브레어에 특화된 어떤 기존 교육을 위한 직무 교육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공동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활주로 안에 있는 어떤 행거 시설이 있고 그 시설 안에서 직접 교육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이제 현장형 교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또 해주고 계셔서 아마 도내에 있는 대학의 여러 그 학생들이 네네. 향후에 공항이 개항될 때 충분히 숙련된 전문 인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 과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학수고대 하겠네요. 막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빨리 카운트다운 공항만 하고. 열려라. 뭐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지방 시대의 핵심 과제가 신공항 건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고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공항 건설이 되어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 지역 불균형과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공항으로 이어지는 연계 교통망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 너무 궁금한데 이남옥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공항과 항공 물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항과 연계한 교통망 구축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10개 노선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항과 연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선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구미와 군위 간, 성주와 대구 간 고속도로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가 완료가 되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도망도 함께 정비됩니다. 신공항과 대구 경북 주요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서대구, 신공항, 그리고 의성군 구간의 대구 경북 광역철도와 김천, 신공항, 의성을 잇는 철도를 계획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중앙선 복선화 구간이 개통되면서 철도와 공항을 함께 이용하는 복합 운송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도로망 정비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 7월에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청 신도시에서 신공항과 구미 산업단지를 거쳐 김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93.55km 구간이 국도 85호선으로 성격되었습니다. 이로써 신공항과 도청 신도시, 구미 김천의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도로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철도와 고속도로, 도로 등을 정비해서 신공항과 경상북도 어디든 1시간 내에 연결을 하고 경상북도의 도시와 또 산업들이 여기저기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항 건설이 지역 불균형과 균형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규 본부장님, 예.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 네. 지역의 발전이 되려면은 이게 청년 유출이라든지 청년에게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네네. 기업들이 오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저희 대구 공항 있지만 현재 대구 공항 때문에 뭐 기업이 오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고 특히 저는 이번에 제가 대구 공항이 또 이전해가지고 군의여정에 신공항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게 여객 중심이 아니고 네네. 항공 물류 중심이고 예. 그리고 기업이 입지를 하게 되는 앵커 시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공항이 그 항공 물류 그 허브 공항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그 관련된 그 기업들을 또 유치하고 좋은 또 인재를 또 유치할 수 있는 방금 얘기하신 많은 또 이런 청년 인재들을 또 우리 지역에 그렇죠. 머물게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딴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공항이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앞으로 이 공항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항이 갖는 지역 균형 발전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원래 MC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대구 경북 지역에 공항이 생겨야 되는지, 예? 그리고 이게 생기면 뭐가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이 주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나중규 본부장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의준 교수님도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이었는 대구 공항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네. 그 여객 수요만큼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노선을 다변화해야 되고 그런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우리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제 어떻게 편리하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좀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우리 경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바운드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북은 굉장히 오래된 고도, 천년 고도의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안동의 전통적인 그런 마을과 네.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국토의 균형 발전도 있지만 경북 전체, 경북 안에서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요소고 그런 것들을 이제 노선을 다변화하면서 이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좀 잘 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의 이런 그런 외국인들, 유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뭐 마이스 산업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경북의 북부권이나 동해안권 이렇게 권역마다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잘 살려서 뭐 물류와 광역 교통망들이 잘 아우러지면 어마어마한 지역에 이제 파급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선 다변화 정책을 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는 발전이 되는 거는 물론이고 실제 경북 내에서도 도시 간의 균형이 맞춰지는 이게 이제 쌍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용 교수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해서 네.
답변을 들으면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차별적인 얘기를 두 분이 하시- 안 하신 말씀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좀 예,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경북의 산업이 하면 전자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농산물이라 얘기해요. 예. 자, 근데 공항은 저기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먼 미래의 어떤 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발달하는 것도 좋지만 예. 산업의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레거시가 있습니다, 산업에. 그럼 이 산업을 바탕으로 반도체도 더 발달을 하는 거고요. 뭐 메모리에서 연산형으로 가듯이 그럼 이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이 강점을 극대화하고 앞으로 지역의 문제를 바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여기 안에서 발달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은 필요한 거 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새 정부가 들어와서 5극 3특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네네. 예, 상당히 동의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균형 발전, 지역 발전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공항은 15개가 있습니다. 많다 얘기하시거든요. 뭐 제가 이쪽에 여기서 있으니까 뭐 학회 가면 솔직하게 얘기해봐. 공항 하나면 안 돼? 이렇게 수도권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반문을 하죠. 예. 물리적인 공항이 커버하는 학술적인 개념과 산업에서 발생하는 리얼타임으로 발생하는 비즈니스적인 어떤 시간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거 구미에 많이 있었던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사실 수도권으로 간 이유, 그리고 인천에서 왜 바이오 기업들이 인천에만 있느냐 하면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먼 미래의 문제도 있지만 당면하고 있는 문제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중국은 공항이 한 300개 되는 걸 알고 있고 일본은 47개인가 5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공항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공항을 어떻게 특화시켜 줄지를 정부에서 좀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 네. 또 우리 경북 지역은 대구 경북은 땅이 큽니다. 네네. 그럼 이제 북부 권역에서 이 공항을 받겠다라는 얘기는 공항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의 어떤 기존의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북부의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보다는 하나의 뭔가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또는 트리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 문제는 좀 현실감 있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항이 사람만 실어 나르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다 이 개념이지 산업과 연계가 되면 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개념이 계속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신공항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들으시면서 뭐지?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대구 경북 신공항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아마 주민들께서도 그동안에는 추상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대구 경북 신공항 더 넓은 세계로 비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남아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제 자체가 지금 아직 이제 개항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남은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끝에 하면은 억울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희용 교수님부터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난이도는 끝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항이란 건 SOC입니다. 이 공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항은 군공항을 옮기는 겁니다. 군공항을 옮기는데 군공항 안에 있는 민간공항까지 같이 옮기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의 계획이나 문제 해결하는 건 군공항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제 국방에 있던 것들을 분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라든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정부의 그 때에 맞춘 어떤 지원 정책이 있어야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정책의 신뢰성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네.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 지역민들의 열의와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지역민들이 좀 관심을 네.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예. 신희준 교수님. 예, 저도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전체 사업비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약 한 80% 정도가 사실 군공항 이전 비용이고 뭐 기부대 양해 방식이지만 민간 포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류 허브 공항이 되려면 군 활주로를 같이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물류를 24시간 가동하기 위한 이런 산업들이 같이 커나가려면 민간 전용의 물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조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항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길 바라겠고요. 이 공항이 지금 아까 잠깐 MRO 때 말씀드렸지만 신설되는 공항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공항 이제 기본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첨단 산업화되면서 요즘 이제 UAM 모빌리티 이런 맞아요. 것들이 굉장히 네네. 이슈가 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공항 설계 단계부터 주변의 배후 도시도 이제 모빌리티의 혁신 도시로서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정말 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계획들이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거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하지 뭐 이게 아니라 만드는 김에.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영양이라는 곳은 완전히 그냥 이 산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길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UAM을 활용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어떤 교통편을 마련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나준기 본부장님. 예. 앞서 공항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대구 경북 신공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천공항이 언제 개항한지 아시잖아요. 2001년도. 네네. 제3 화물터미널이 2027년도 합니다. 예.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30년에 대구 경북 첫 삽을 뜨면은 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20몇 년 동안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내실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상북도와 같이 해서 이 내실 있는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비즈니스 그리고 생활, 보통 문화, 예술 등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컨셉으로 내실 있는 공항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더 시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적극적인 시도민들의 참여를 세 분 다 기대를 해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 세 분께서 자세하게 나누셨는데 오늘 귀한 시간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토크TK 그 첫 번째 시간에는요.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세계로 뻗어나갈 대구 경북을 위해 신공항이 힘찬 날개짓을 할 그날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